지난 2019년 발생한 동해안 대형 산불 이재민들의 피해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산불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재민 보상금 지급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인원을 제한하거나 비대면 졸업식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졸업식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화훼 농가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 등의 판로가 막혔지만 수확 시기를 무조건 늦출 수 없어 농민들은 생산 원가도 찾지 못한 채 출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강원도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주민 주권 구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기억하십니까? 화마가 휩쓸고 가면서 산림 1,200여 헥타르가 잿더미가 되고 1,500여 명의 이재민이 고통받았습니다. 2년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검찰이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 관계자 7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2명이 숨지고 1,5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림 1,200여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하는 등 재산 피해도 1,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신주에서 튄 불꽃이 산불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한국전력 속초지사장 등 7명이 업무상 실화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한전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말까지 구상권 청구와 보상금 지급 등을 결론 낼 방침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었던 이재민들 상당수는 이렇게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집을 지었는데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상이 미뤄지면서 125세대, 이재민 300여 명은 아직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150명이 지난해 말 피해 보상 비율 재조사도 추진하려 했지만 한전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융자 뜯기고 빚을 다 융자 뜯기지. 뭐저 사람 보험 들어가서 저 보험 타고 진행하는 한전서 10원이 안 나와서. 고성군은 이재민들에 대한 주택 신축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보상비가 지금 아직 지원이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정부에 나서서 구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슬기롭게 좀 풀어나가 주신다면 정말 어려움이 좀 반감되지 않을까 싶고요.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보상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재민들은 여전히 화마가 남긴 상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맘때 학교는 학생들의 진학과 새 출발을 축하하는 졸업식으로 축제의 분위기가 펼쳐져야 하는데요. 올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졸업식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리 두기 등을 위해 학생들만의 조촐한 졸업식이 열리는가 하면 아예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졸업식이 한창인 원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이 한산합니다. 교문 앞을 가득 채우던 상인들도 화려한 꽃장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든 가족들만 학교 울타리 너머에서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6년 동안 다닌 학교를 졸업하는 날. 평소 같으면 축하하는 인파들로 북적였을 졸업식이 올해는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학부모 출입을 금지하고 학급별로 졸업식을 진행한 겁니다. 문 앞을 서성이던 학부모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청소년인데 아쉽지. 아빠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학교 졸업식 풍경은 예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예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49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음된 학생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영상을 통해 온라인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위한 격려의 말도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길을 걸어온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너희들 인생이 좋은 일만 펼쳐지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 안녕. 오는 2월 예정된 대학교 학위 수여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가톨릭 관동대, 한라대 등은 학위 수여식 온라인 중계를 확정지었고 강원도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취소나 비대면 진행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떠들썩했던 졸업식도 이제는 꿈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특수를 기대했던 화해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생산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로 2년째 해외 수출 등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시기를 마냥 늦출 수도 없고 또 코로나19 여파가 언제 끝날지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농가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튤립과 백합 등을 키우고 있는 임동진 씨. 임 씨는 올해 역대 최악의 1월을 맞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입학과 졸업식이 모조리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꽃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최고 바빠야 돼요. 졸업 시즌이니까 처음이죠. 이렇게 아예 그냥 졸업 시즌에 그냥 졸업식 꽃다발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건 처음이죠. 평소 튤립 한 다발 경매시장 도매가는 7, 8천 원 선. 졸업식이 이어지는 1, 2월에는 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5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생산 원가인 5천 원도 못 받고 출하를 해야 하지만 가격이 없다고 다 자란 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걱정은 코로나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란 겁니다. 내년 농사를 위한 꽃 모종을 곧 계약해야 하는데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지지도 않았었고 그냥 뭐 사스나 이런 것처럼 잠깐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때 이미 뭐 한 3, 4억 정도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해놓은 거를 이걸 안 심을 수도 없고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뭐 심각해지란 법도 없고 뭐 몰라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던 거고. 수출과 온라인 판매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자체가 줄면서 가격이 급락해 팔아도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화훼는 뭐 경제의 한 주축임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금까지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화훼 농가 어렵다 이 말은 뭐 매스컴이나 데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꽃이 필요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도내 시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태호 태백시장을 만나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앞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 올해 태백시정에 대해 들어보시죠. 일단 제일 큰 게 그 시민들 안전을 그래도 잘 지켜왔다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물론 확진자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태백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민들 안전을 좀 잘 지켜왔고요. 거기에다가 많이 그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탄탄페이 잘 활용이 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탄탄마을 사업하고 에코잡시티하고 이것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 나갈 거고요.
조금 좀 아쉬웠다 싶은 거는 그래도 역점적으로 좀 추진을 했는데 교정시설 유치가 좀 보류가 되기도 했고요. 또 그 폐특법 개정되는 부분을 열심히 다들 지자체 폐경 지역에서 같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을 못 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사회적 약자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점 산업단지에 그 18개 단지 중에 11개 기업이 들어오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 또 이미 들어와 있는 경석 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추가로 해서 지금 강원랜드에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태백에 2곳은 들어오기로 확정이 돼 있고요. 또 추가로 더 많이 좀 들어올 수 있어서 이렇게 미래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와서 좀 자리 잡게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하자면 우리 태백이 내륙의 섬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접근성이 안 좋은데 고속도로 동서육축 고속도로도 빨리 좀 개통이 되게 해야 되겠고요. 또 철도도 ITX도 지금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는 좀 철도도 ITX가 운영이 되게 해서 서울로부터 또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에 선수촌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이 태백 선수촌을 좀 확대하고 시설도 좀 더 개선을 해서 한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면은 여기에 일할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날 거고 유동인구도 많이 좀 와서 지역 경제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고요.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교통공사 연수원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 재정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진 않지만 시설들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거기에 좀 더 덧붙인다면 우리 태백의 천혜의 이런 자연 환경을 이용을 해서 산업 관광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여기에 산악열차를 도입해서 관광객들이 지역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되게 해야 되겠죠. 거기에 스포츠 대회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 상경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이렇게 이겨왔던 힘 중에 전 제일 큰 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또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고 했던 이런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도 이겨내야 되겠지만 지역도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시민들의 연합된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힘이 절실하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같이 힘내고 또 힘 합해서 태백시 위기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시 등봉동 야산의 고사된 소나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돼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긴급 방제에 돌입했습니다. 산림청은 14일 관계기관과 합동방제대책회의를 갖고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지역 인근 250헥타르에 달하는 소나무림에는 2월 중순까지 예방 나무 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반경 2km 이내에는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되고 긴급 방제 조치 완료 시까지 피해 발생 지역 입산이 통제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14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투표와 주민감사 청구 등 지방행정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에 나섭니다. 또 지방분권의 성공 정착을 위해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경찰제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의회 운영 독립준비팀을 구성하고 정책 자문인력 증가와 의회 청사공간 확보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